질병 확산에서 봉쇄 없이 일상을 유지하던 스웨덴이 확진자 급증을 계기로 해당 정책이 전면 재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스웨덴은 일찍이 다른 국가에선 시행해본 일이 없는 집단 면역이라는 방침을 정해놓고 봉쇄 없이 일상을 유지했죠. 하지만 확진자의 급증으로 해당 정책이 전면 재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5일 스웨덴 현지 언론은 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질병 억제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의회에 지난 4일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예정대로 해당 법안이 승인되면 사람들 간의 접촉을 줄이고 다른 사람들과 거리 두기에 나서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정될 수 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또 쇼핑센터 폐점이나 교통 억제, 공공모임 제한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은 지금까지 질병 대응과 관련 사회적 거리 두기 등에 대해 완화적인 태도를 취해오면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BBC에 따르면 이자벨라 로빈 스웨덴 부총리는 이번 사태에는 장기적 접근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유럽국들과 달리 사회 개방 유지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스웨덴은 당시 집단 면역을 선택했습니다. 집단 면역이란 백신 접종이나 감염을 통해 집단 내 일정 비율 이상이 특정 질병에 대해 면역력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집단 전체가 질병에 저항성을 갖게 되면 바이러스가 옮겨 다닐 숙주를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보통 인구의 50에서 70% 정도가 감염됐을 때 집단 면역이 생겼다고 봅니다. 스웨덴의 장기전 선포는 스웨덴 특유의 사회 문화적 특성에서 기인했습니다. BBC는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오랜 전통과 당국이 스웨덴 시민에 갖고 있는 높은 수준의 존경심이 바탕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강제적 조치가 아닌 최대한 자발적인 책임감에 호소했던 것입니다. 대부분이 1인 가구인 점도 작용했습니다. 유럽연합 공식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스웨덴 가구의 절반 이상이 1인 가구입니다. 유럽에서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보통 18세에서 19세가 되면 대부분 부모로부터 독립하는데 EU 평균 26세보다 훨씬 이릅니다. 또 스웨덴 인구 밀도는 평방 킬로미터당 25명으로 이탈리아 205명, 스페인 94명에 비해 월등히 낮습니다. 전염병 학자인 안데르스 탱넬 스웨덴 공공보건청장은 한국처럼 간신히 노력해 바이러스를 없애는 데 성공하더라도 한국조차도 유행이 다시 돌아올 것을 예상한다라며 이 병이 그냥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에 우리는 그저 유행이 서서히 진행되게 노력할 뿐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가 5일까지 373명에 달하는 등 해당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집계에 따르면 5일 현재 스웨덴의 확진자는 6,443명, 사망자는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상 여의도튜브였습니다.